기획이사를 맡고 있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있는 권겸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우리나라 이제 복지 시스템에서 특히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이 저희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생각했을 때의 느낌과 환자분들이 저희를 생각하실 때 느낌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대화도 어렵고 말 한번 건네기 쉽지 않고, 그리고 뭐 하나 조금 이렇게 금방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도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같은 입장에서 정책들이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나아갈 방향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을 때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한 입장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뭐 비운동 증상의 문제도 있었었고 장애가 되게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재활병원에서 이제 아까 천사명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 재활병원에서 뭐 장애 관련된 물리치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증 장애를 받았는데 집안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되냐, 또는 뭐 우울증이나 소외자, 또 경제 위기 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대책 다 들어드리거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복지 시스템을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거나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은 세 가지가 크게 있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고 정책들도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더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주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향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파킨슨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산전 특례를 해드립니다. 뭐 자동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역시 이제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복지 혜택 중에 한 가지죠.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시고, 저희 파킨슨뿐만 아니라 암 환자도 또 결핵 환자나 뇌혈관 질환자들은 최대 뭐 2달까지 일반적으로 급성 뇌경색일 때 한 달 정도 산전 특례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는 진료비보다 더 싸게 이제 환자분들이 돈을 내실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고요. 외래에서는 이제 의료비가 100만 원에 들면은 급여로 이제 의료보험에서 70만 원 정도, 내가 30만 원 정도 내는 거면 입원 환자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100만 원의 의료비가 나왔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내주고 내가 20만 원 정도 내는데, 산전 특례가 되신 분들은 암은 5% 정도니까 95만 원 정도 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내가 5만 원 정도 내는 거고, 이제 산전 특례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나라에서 90만 원 정도 이제 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는 이제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을 둘 다 이제 산전 특례로 하는데, 파킨슨 자체는 희귀 질환은 아니에요. 이게 인시던스, 그러니까 유병률 발생률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좀 더 희귀 질환들이 있고, 파킨슨은 중증 난치성 질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중증이 되어야 중증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데, 파킨슨은 다행히 뭐 감사하게 초기여도 이제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산전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조금 더 좀 잘 대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파킨슨 병 말고 진행색상 마비 말고 이제 다계통 위축증 환자분들은 질병만 가지고 보면은 이제 산전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전문가들이 거의 비슷한 계통의 파킨슨 질환이기 때문에 뭐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으로 해서 또는 파킨슨니즘으로 해서 산전 특례를 저희들이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차피 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촌들 질환이라서 다 저희 산전 특례를 묶어서 대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 진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노인 장기 요양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활용할 분들이 이제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진단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장애가 있고, 파킨슨은 뇌변변 장애를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다른 질병들도 나라에서 이제 장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뇌졸중이나 뇌손상은 6개월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안정화가 될 수 있어서 뇌변변 장애로 인정을 해주는데, 파킨슨 질환은 특성이 조금씩 악화되고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성실한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으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특성이 조금 다르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을 1년 동안 안 먹었거나 먹다가 안 먹다 하시면은 이제 혜택을 처음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성실하게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해도 아주 초기 환자분들, 아주 경증 환자분들은 약을 조금 먹으면 거의 정상생활 하시기 때문에 5년, 10년 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일부의 환자분들은 조금씩 지나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시면 이제 관련된 구비 서류를 병원에서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여러 제출하신 서류들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이제 가끔 모를 때는 직접 환자분을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뇌졸중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보고 2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회복된 거를 판정을 해서 영구장애가 나가고,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구장애로 판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더 나빠지는 거는 수 있는데, 충분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바로 2년 뒤에 무조건 나빠진다 그런 건 아니어서, 그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받았을 때 영구장애라고 해서 딱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훨씬 더 한 5년, 10년 후에 많이 나빠지셨는데, 1년 뒤에 많이 나빠지셨는데 이게 영구장애니까 더 갱신 못하는 거 아닌가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충분히 더 나빠지시면 그 부분까지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접수하시면 그 사이에 이제 경과를 봐서 나라에서 다시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인정을 해드리니까, 처음에 바로 중한 장애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질환 특성상 조금씩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치료하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게 약간 병의 특성과도 맞지 않아서 나라에서 인정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눴었는데, 요즘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크게 분류를 하고, 각각의 필요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등급에 보다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장애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뭐냐,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은 대부분 심하지 않은 장애에 속합니다. 혼자 걸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걷다가 자꾸 넘어진다, 그 말은 약간은 뒤집으면 아직은 걸으실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아직까지 시스템에서는 심한 장애로 보통 보지는 않습니다. 심한 장애는 정말 누워 계신 분들, 이동하실 때 정말 힘들어서 옆에 거의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심한 장애로 하고,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도 병이 또 오래되고 나는 주관적으로 심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나라에서는 전체 환자군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심한 장애는 정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등급이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는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심하지 않은 장애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는 심한 정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데 인덱스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장애 점수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이거를 이제 파킨슨에 대한 반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파킨슨이 장애 없었다가 들어가면서 뇌졸중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파킨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 CT나 MRI 찍으면 병변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많은 경험이 있는 심사자들이나 자문위원들이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심하겠다. 근데 파킨슨은 이게 아니잖아요.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요즘엔 도파민 PETCT를 찍어서 보이지만 그게 임상 증상과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RI는 멀쩡한데 환자는 조금씩 나빠지고 그거를 이제 내영상에서 쉽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상 경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이상의 1년 만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5년, 10년 정도 지나다가 이제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차트를 봐서 인정을 해드리는 편이고 예전보다는 뇌병변 특히 또 파킨슨 질환이 그래도 장애 등급이 잘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심사팀의 내부적에서는 잘 들으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예전에는 다 등급에 이렇게 판정이 났던 분들도 요즘은 신청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경증이어도 어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또 담당 선생님이 잘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되는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파민 내영상이 대부분 요즘은 찍으시지만 이게 없을 경우에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도파민 내영상을 찍지 않으면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파킨슨이 아니신 분들도 아주 일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과 노력했던 흔적들이 좀 있어야 좀 잘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파킨슨이 특히 운동 증상으로 단계가 나눠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빨리빨리 나빠지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2단계 정도에서 2.5에서 20년, 10년 이상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2단계 되면은 대부분 내부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지만 요즘은 파킨슨 질환의 특성을 이제 많이 홍보가 하고 저희가 이제 장애위원회에 많이 알리면서 오래되시면서 넘버터 심턴, 비운동 증상들이나 또 프리징 오브 게이트 또는 낙상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베스트 온 그래서 약이 좋았을 때의 증상을 기준으로 가지고 좀 약효가 떨어졌던 약효 소진 현상 또는 모토 컴플리케이션 운동 할증 그래서 이제 이상 운동증 이런 게 있어도 베스트 온일 때를 기준으로만 깐깐하게 판단했었으면 요즘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왔다 갔다 하는 증상들도 다 반영을 해주고 낙상이 있었는지 또 변비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 가지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운동 증상들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추세는 비운동 증상들도 좀 같이 반영을 해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차트상에서 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반영이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도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통증, 여러분들이 이제 겪고 계시는 수많은 증상들이 나라에서는 조금씩 그런 파킨슨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알면서 장애를 할 때 폭넓게 이제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뇌변변 장애를 이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장애가 나오시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제 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다 모르고요. 다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셔서 심한 장애 중에서 이제 가구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장애연금도 받으시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장애수당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장애 콜택시 또 주차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도 보행장애가 인정되는 분들은 이제 장애 주차증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저도 잘은 모르고 확인하시고 이제 알아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다른데 뇌변변 장애 중에서 심한 분들은 장애인 연금이 나오는데 요거는 가구 소득이 적을 때 나오는 거고요. 별개로
장애연금이라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저희 같은 사학연금 분들이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 중에서 아직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하시는 60대 이전에 50대 뭐 파킨슨이 걸리시거나 파킨슨 증후군이 생기시거나 그런 그 은퇴하시기 전에 내가 경제활동을 못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1, 2, 3, 4급까지 나눠져 있고 1, 2, 3급은 매달 이렇게 돈이 나오는 연금이 나오고 4급은 한 번에 이제 그 큰 액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액수를 해봤자 정말 필요하신 것보다 좀 적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심한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이것도 신청을 해야 주지 신청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게 국민연금에서 조금씩 60세, 61세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가 해당하지 않았는지는 또 확인해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경하면 안 나오고요. 좀 뭐 낙상이 좀 있거나 좀 상당히 좀 예를 들면 뇌변변 장애에서도 장애 주차증이 나오거나 심한 장애 나오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다 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그 국민연금 그 가입자 중에서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연금은 이제 뇌변변 장애 중에서 심하신 분들 또 이제 그 소득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 받으실 수 있고 장애연금 자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젊으신 분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이 그 내 장애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 각 기관마다 각자의 그 편의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복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내가 활용하셔야 되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분에 대해서 보험처럼 이렇게 설계자가 있어가지고 딱딱 설명을 해드리거나 당신한테 맞는 보험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해드리지는 않은 편이어서 조금 본인들이 이제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집에 이런 환자가 없으면 잘 찾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잘 모르시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파킨슨 환자분들도 나이가 젊어도 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것은 원래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게 6개월 이상 증빙이 될 때 진단명에 관계없이 나라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복지 서비스 제도의 한 가지입니다. 시설급여 또 재가급여 제일 흔한 게 요양보호사 오시는 거죠. 흔히 요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특별현금급여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65세가 아니어도 그 이전에여도 노인성 질환,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좀 저렴하게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대신에 65세 이전의 분들은 진짜 이 노인성 질환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의사 진단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중에서 노인을 빼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먼저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요. 약속을 잡고 사람이 나와서 쫙 조사를 합니다. 서칭을 해서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라고 해서 뭐 많이 묻나 봐요. 묻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컨디션이 반짝 좋아요. 너무 대답을 잘하시고 너무 뭐 멀쩡하게 얘기를 하시면 물론 그 베스트 온일 때 그렇게 해버리면 안 좋을 때 평가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점수가 정말 산정 점수에 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실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그 심사관이 잘 적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소견서를 또 받아오라고 합니다. 두 번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 조사를 먼저 받으시고 나서 그 종이 연번호가 써 있는 종이를 주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의사소견서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드리는데, 여기 약간 트리깅처럼 이게 의사소견서 저희가 잘 쓰리긴 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등급이 안 나오셨을 때, 그게 뭐 진짜인 경우 말고 애매하게 잘 못 받으셨을 때는 이제 의사소견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조사 받으셨을 때의 그 컨디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제 등급은 1, 2, 3, 4, 5 최근에 또 그 치매 판정까지도 추가돼서 인지 등급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등급 점수가 나눠지는데, 이 점수는 의사소견서에 달려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를 가지고 여러 항목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이대로 점수화 되는 게 아니라 수용도라고 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도 알 수 없는 공식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일부 내시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게 매년 이제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여긴 없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3등급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데 1등급, 2등급이 굉장히 심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심하신데 어떤 환자분이 이제 자기가 등급이 올라가서 좋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내야 되더래요. 서비스는 똑같은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1등급, 2등급 환자분들은 너무 중증이어서 돈이 더 든답니다. 네, 그런 좀 아이러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너무 올라가는 게 또 그러니까 제가 뭐 서비스 따라서 이제 아주 5등급은 당연히 나빠지셨을 때는 등급을 상향하는 게 좋지만 그 잘 알아보시고 이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요양보호사들이 도와주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등급이 낮으면 3시간, 높으면 뭐 4시간 이렇게 집에 또 하루 종일 주말 야간 뭐 서비스의 내용은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하신 만큼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부담을 조금 저렴하게 들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필요한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족 요양이라고 해서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 가족이 요즘 예전에는 되게 쉽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요즘 좀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 요양비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액수는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내가 요양보호사가 됐을 때는 일반 밖에 다른 사람을 써서는 3시간, 4시간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0분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너무 재원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금 한계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사서 하시는 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어차피 돌보는데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따셔가지고 돌보거나 이렇게 나라에서 그럼 지원을 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가족의 형편에 맞게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시면 요양원 같은데 나중에 입소하시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노인장기 요양과 또 뇌변변 장애 둘 다 뭐 복지 용구를 해당하는 등급을 받으시면 구매하거나 대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이제 필요한 휠체어나 전동 침대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산정특례는 진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만 이것 역시 나라에서 파킨슨 질환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복지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증상이 나빠지거나 안 좋을 때 장애 진단 제도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도가 같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 형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의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비운동 증상도
또 낙상도 치매도 여러 가지 이제들이 조금씩은 이제 장애 판정을 할 때 인정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증상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주관적으로 내 질환은 이제 너무 심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객관적으로 낮다면 충분히 재심사를 통해서 그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증은 요즘은 비교적 그래도 잘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그 초기 환자분이어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말씀드려서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는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제 몇 년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내가 잘 지내셔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 뇌변변 장애 소견서 말씀을 하셔서 발부를 받아서 제출하셔서 이렇게 경증이어도 좀 이렇게 장애 진단을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나 시설들이 있으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도움이, 이거 말씀드렸죠 방금, 노인장기 요양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저희가 아직 장애 정책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시점입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